안녕하세요. 빗바다입니다. 통기타 랜더, 통기타 첫걸음, 2-1강입니다. 2-1강인데, 우리가 보통 음악을 배울 때는 높은 음자리표부터 그리겠습니다. 요걸 높은 음자리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음자리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이 만국 공통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지음자리표라고 합니다. 지음자리표. 기타 선에도 이름이 있다 그랬죠. 1번 선, 1번은 E선, 2번은 B선, 1번이 제일 가는 선이에요. 3번 선은 G선, 4번 선은 D선, 5번 선은 A선, 6번 선은 E선이에요. 1번 줄하고 6번 줄하고 같은 E선인데 1번 선은 높은 E음이고 6번 선은 낮은 E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악보에서 보면 가온도, 높은도, 낮은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은 E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을 지음자리표라고 하느냐 하면 기타 선에도 고유의 이름, 이게 보통 E, B, G, D, A, D, G, B, E, E, A, D, G, B, E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E, A, D, G, B, E 요거는 외우시고 이것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나, 사, 라, 가, 마가라, 사, 마가라, 사, 이것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장조가 바뀌어도 불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김창수라는 이름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가를 가도 할아버지가 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름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을 이 개자가 사닥다리 개자예요. 사닥다리는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을 사닥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시예요. 시음을 도로 했을 때 요것이 도가 되고 F음을 도로 했을 때는 여기가 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타를 잘 치는 것, 기타를 배우면서 이론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론 모르면 깡통이에요. 깡통. 이론 모르면. 오선에서 여기를 우리는 시음이라고 합니다. 시음. 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음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창수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은 D음. 요것은 E음. 요것은 F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G음, 이것을 A음, 이것을 B음, 이것을 높은 C음이라고 합니다. 높은 C음. 자, 우리가 음악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만국 공통으로는 이 음을 시음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음을 다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라음, 마음, 바음, 사음,
가음, 나음, 다음,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인데 우리가 흔히 악보를 보면 이것을 무의식 중에 이 음을 도로 잡는데 이것을 도로 잡았을 때는 조표가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것을 우리는 흔히 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표를 요게 붙었다, 샵이 하나 붙었다, 우리는 치키라 그럽니다. 치키. 이게 조표는 뭘 나타내 주느냐 하면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 곡은 치키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하라고, 이것을 보고 치키라고. 우리가 등산이나 어디를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특히 등산을 다닐 때는 이정표가 잘 없잖아요. 그럴 때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길이 이렇게 갈래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지에다가 끈을 하나, 빨간 끈을 묶어둔다든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다가 빨간 끈을 하나 묶어둔다. 그러면 서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되어 있으면 선발대가 가면서 표를 해두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음악에서도 선발대가 있어요. 이 조표가 선발대예요. 조표를 보고 뭘 아느냐 하면 이 음악이 어떤 장조인지 어떤 단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장조인지 어떤 단조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장조가 15개 있어요. 단조가 15개 있어요. 이 30개의 키를 알아야 되는데 와, 언제 다 하나? 살다 보니까 50, 60, 40, 나이도 30년, 40년, 50년 다 되셨잖아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특히 건반악기가 아니라 기타는 정말 쉬워요. 키가 정말 쉬워요. 지판 도레미파 솔라시도 잡는 게 정말 쉬워요. 그것을 어렵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쉽게 가르칠 거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기타 지판은 정말 신기해요. 자, 요게 있으면 이 치가 도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치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치키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으니까 요것을 보면 치키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붙으면 무슨 키를 생각한다? T키다 이 말이야. 샵이 2개 붙으면 T키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T키를 만들 때 요 2개를 사용했으니까 요 2개를 보면 T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림표가 하나 붙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거는 F키구나. 왜? F키를 만들 때 요 내림표를 하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F키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붙었다. 내림표가 2개 붙었다. 그러면 저건 내림 나 장조구나. B 플랫 키구나. 요 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내림표 2개를 보는 순간 B 플랫 키구나. 우리나라 말로는 내림나 장조구나. 내림나 장조. 왜? 내림나 장조 B 플랫 키를 만들 때 요 2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 2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라면이나 과자 봉지 보면 거기에 라면을 만드는 그 제품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제품 내용을 보면 나트륨이 얼마, 밀가루가 얼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음악도 앞에 무엇을 사용했는지 요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림나 장조를 찾는데 내림나 장조를 만들 때 요 2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뭘?
내림나 강조를 만들 때 요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시자리 반음 내리고 미자리 반음 내리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게 이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올리고 조표를 보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 어려워서 기타를 칠 수가 없어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아코디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어려워가지고 다 C키 앞에 조표가 없는 악보를 자꾸 만들어 달라 그러고 선생님들은 그게 쉬운 줄 알고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서 갇혀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이 우물에서 뛰어나오려고 하면 조표가 올리는 것이 아니다. 플랫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우물 안에서 뛰어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1강 통기타 첫걸음 2-1강에서는 이 음이 본래 이름은 C고 C지만 이 음을 C를 도로 했을 때 C키라고 하는 거예요. C키. D 음을 도로 했을 때 D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을 도로 했을 때 E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아느냐? 이 앞에 있는 조표를 보고 아는 거예요. 조표를 보고. 조표를 보고 아 이거는 무슨 키다 무슨 장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조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C키는 C가 도가 되고 D키는 D가 도가 되고 E키는 E가 도가 되고 F키는 F가 도가 되고 이 원리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음악의 기초 이론은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집에 살 때 뭐 요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집을 대표하는 아빠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엄마가 가정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아빠가 그 집의 모든 걸 나타냈어요. 명예, 권력, 힘. 그죠? 그것처럼 이 조표는 뭘 알려주느냐? 출발점을 알려준다. 출발점. 음악에선 출발이 어디서부터 해요? 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작해서 뭘 만든다? 개 이름을 만든다. 개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D에서 도가 되면 E가 레가 되는 거예요. D키에서는. 그러니까 C도 급장이 될 수 있고 D도 급장이 될 수도 있고 E도 급장이 될 수도 있고 F도 급장이 될 수도 있고 G도 급장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급장이 될 수 있어. 모두가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타 지판을 통해서 혹은 악보를 통해서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할 때 자유로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왜 이것을 만국 공통으로 지음자리표라고 한다고 했느냐 하면 이 높은 음자리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요 지선에서부터 요게 지선이잖아요. 요게 음악에서는 제일 밑에 줄 기타선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에서는 제일 아랫줄을 E선이라고 합니다. 첫째 칸을 F칸, 둘째 선을 G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G 코드를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코드 그러면 여기서부터 코드를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왜 G음자리표라고 하느냐 하면 두 번째 선이 G선이라고 말씀드렸다. G선에서부터 그린 음자리표다. 이래서 G음자리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음자리표라고 그러죠.
이해가셨죠? G 음자리표라고 하면 약간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낮은 음자리표는 뭐라고 하느냐? 낮은 음자리표는 우리나라에서는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지만 만국 공통으로는 이것을 F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다른데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요 줄이 F선이에요.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밑에서 둘째 칸이 C칸이에요. 여기가 C가 시작되는 거예요. 높은 음자리표에서는 여기서 C가 시작되지만 낮은 음자리표에서는 밑에서 둘째 칸이 C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줄이 D선이 되겠네요. 그죠? D 위에가 E선이 되겠네요. 그죠? 바로 위에가 F선이 되겠네요. 그죠? 바로 위에가 G칸이 되겠네요. 그죠? 다섯째 선이 뭐죠? A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둘째 선이 P선이 되고 밑에서 첫째 칸이 A칸이 되고 첫째 줄이 G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너무 중요한 걸 이야기하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자, 여기까지 하고 2-1강 첫 시간이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음자리표? G 음자리표. 왜? G 음에서부터 둘째 선이 G 선이니까 G 선에서부터 음자리표를 그렸다라는 거예요.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는 밑에서 넷째 줄이 F 선이다. 제일 밑에 줄은 G 선, 둘째 줄은 B 선, 셋째 줄은 D 선, 넷째 줄은 F 선, 다섯째 줄은 A선. 첫째 칸은 A칸, 둘째 칸은 C칸, 셋째 칸은 E칸, 넷째 칸은 G칸이다. 요건 음악을 하면 뭐 기타나 피아노나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타는 뭐 기타 연주곡에서는 낮은 음자리표도 있고 높은 음자리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할 때는 낮은 음자리표가 없어요. 노래에다가 코드를 달아놓죠. 그죠? 그래서 통기타 첫걸음 2-2강에서는 이제 박자 맞추는 음악에서 박자를 맞출 줄 모르면요. 노래도 안 되고 연주도 안 돼요. 박자 잡는 법을 2-1강에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를 배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음악에서 보통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낼 때 이것을 많이 사용하죠. 요게 4분음표라고 그러죠. 4분음표에는 8분음표가 2개 들어가 있어요. 8분음표. 사과로 따지자면 요것은 사과 하나고 요 8분음표는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사과 하나, 요것은 친구하고 나눠 먹으려고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놨다. 그래서 반박자, 반을 더하면 사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는 박자를 따질 때, 박자 연습을 할 때 4분음표로 박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8분음표로 박자 연습을 하는 게 기준이다. 왜? 4분음표를 어떻게 연주할 것이냐? 4분음표를 아코디언 강의나 전자올겐 강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앞에는 쿵, 뒤에는 짝이에요. 4분음표를 보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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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요것을 일정하게 해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왜? 박자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가 시작돼서 느리게 들어갔다가 빨라졌다가 느리게 됐다가 빨라졌다가 느리게 됐다. 이거는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수는 노래하고 있고 연주자들은 연주하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같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하더라도 연주자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가수가 갑자기 빨라진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수가 빠르게 80으로 노래를 하면 연주도 80으로 연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래서 음악에서는 박자 잡는 훈련이 가장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 프로들도 만나서 밴드를 하면 모여서 연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박자 연습하는 거예요. 박자 연습. 왜? 김 씨가 박자를 생각하는 박자의 느낌과 이 씨가 생각하는 박자의 느낌과 박 씨가 생각하는 박자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 정도 되면 악보 다 연주가 되거든요. 연주가 되는데 뭘 맞추는 연습을 해요? 박자 맞추는 연습이에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뭐 영국에도 가 있고 독일에도 가 있고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 프로들이잖아요. 프로. 축구하면 누구인데도 치기 싫은 프로들이잖아요. 프로들이 국가대항전, 뭐 월드컵을 한다든지 올림픽을 한다든지 일본하고 축구 시합이 있다. 그러면 선수들 모아서 뭘 해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술. 축구의 리듬을 타는, 리듬이 뭐예요? 영어로 리듬. 한글로 박자잖아요. 박자. 서로 박자를 잡는 거예요. 박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같이 할 때는 일정한 박자 연습이 되지 않으면 연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음악을 배울 때는 4분음표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4분음표가 음악에 따라서 8분음표가 2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음악에서는 8분음표 3개를 묶어서 3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또한 한 박자예요. 4분음표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4분음표를 쿵짝으로 연주할 것이냐, 4분음표를 쿵짝짝으로 연주할 것이냐를 먼저 숙달을 시켜야 음악이 되는 거예요. 음악. 이해가시죠? 그래서 앞으로 통기타 첫걸음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없는 실기는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어. 뭘 배웠다.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뭐 TV를 하나 샀다. 제품 보정 설명서가 있어야 돼. 제품을 보정하는 설명서가 있어야 돼. TV를 하나 사왔는데 문제가 있어. 이것을 교환하려고 아니면 수리를 하려고 하면 그 제품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그 제품 설명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를 설명한 그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를 놓으면 출생신고를 하러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가 이 아이를 놨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그것처럼 음악을 하다 보면 4분음표를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4분음표 하나를 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를 반주를 할 때는 음악에 따라 4분음표가 쿵짝으로 연주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에 따라서
쿵짝짝으로 연주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4분음 4박자일 때 4분음표를 쿵짝짝으로 연주하는 것을 우리는 슬로우 락이라 그래요. 슬로우 락. 한 박자를 3개씩 연주하는 것을 슬로우 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에서 4분음표를 쿵짝 8분음표 2개로 연주하는 것을 보통 고고, 슬로우 고고, 슬로우 고고, 또 혹은 폴카 이런 주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먼저 배우면 이미 많은 주법을 여기에서 연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어떤 음악은 쿵짝으로만 연주해야 되고 어떤 음악은 쿵짝짝으로만 연주해야 될 때도 있지만 비교적으로 보편적으로 4분음표를 쿵짝이나 쿵짝짝으로 연주하면 다 통하게 돼 있다. 다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4분음표를 제가 뭐라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 드럼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분음표를 하나의 통으로 기억한, 통으로 이해해요. 통으로. 4분음표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속에 음악에 따라 이 4분음표 하나가 쿵짝으로 하면 8분음표 2개가 나오죠. 그죠? 2개가. 이것을 세디따는표로 표현하면 3개가 나와요. 쿵짝짝. 3개가 나오죠. 요거 하나를 16분음표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가 있어요. 또 흘러간 옛 노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요거 하나를 5개를 연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음악에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를 연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4분음표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4분음표에서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4분음표에서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4분음표에서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4분음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4분음표는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 음악에 따라서 4분음표가 요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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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더 남았죠. 골치 아플까봐 쉽게 가자고. 그래서 통기타 첫걸음 2-2강에서부터는 뭐부터 하느냐? 쿵짝부터 박자 잡는 훈련을 제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쿵짝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하고 기록하는 것들, 음이름, 게이름의 차이, 조표는 뭘 나타낸다. 4분음표는 통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엄마가 어디 여행 갔다 오시면 선물 하나 딱 갖다 주면 한 통 딱 열어봐야 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야 돼. 열어보면 우와 하고 또 동생은 삐지잖아요. 뭐 형아는 좋은 거 주고 누나는 좋은 거 주고 막 옛날에 치고받고 싸우고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왜? 통은 열어봐야 돼. 음악에 따라 4분음표가 요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4분음표를 한 통으로 생각해라. 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음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4분음표가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이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요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미리 연습해서 음악을 보게 되면 어떤 음악이든지 스트로크를 하면서 노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음악을 기타 치면서 노래한다. 4분음표를 쿵짝으로 한다 그러면 4분음표를 어떤 느낌으로 쿵짝 느낌으로 내가 느끼면서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책에 음악 이론 책에 있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오랫동안 음악을 한 덕분에 이런 원리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갑자기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왜? 제가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치고 연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제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강의야. 오늘도 이 강의를 할까 말까 또 기다리시는 분들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녁 아침 보통 보충 수업 하잖아요. 옛날에 뭐 7시부터 8시부터 9시부터 시작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12시간 12시간 공부를 가르쳤잖아요. 왜? 대학교 보내주려고. 선생님이 대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학교 보내려고 12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 12시간 강의가 제가 이 강의 하나 찍는 게 무척 힘들거든요. 머리를 쥐어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그 말도 해보고 그 말도 해보는데 그 선생님들은 저는 하루 땡땡이 쉬어도 돼요. 왜? 제가 이거 올린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저보고 강의 안 해준다고 막 전화해서 욕하실 분도 없으실 테고 그래 하루 쉬었다고 올리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9시부터 수업 들어가면 집에 자녀가 아프든지 사모님 선생님 부인이 어디가 아프든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이기도 하지만 수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10분 휴식.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해보면 하루에 보통 많이 할 때는 6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녹초가 돼요. 녹초. 선생님들은 와 12시간 강의를 하는데도 그 다음날 또 12시 월요일 12시간 화요일 12시간 수요일 12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12시간 옛날에는 토요일도 수업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하루 하고 마나 1년 하지 10년 하지 30년 하지 정말 선생님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갑자기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강의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열과 성을 다하느냐?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디 가지 마음대로 다니시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서 올겐 뻥뻥뻥 눌러보고 아코디언 뻥뻥뻥 눌러보고 기타 띵띵띵 그 시간이 그렇게 즐거우시대요. 특히 70대 넘으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 행복해하는 미소를 제가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기타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론 규칙 속에서 두드려야 된다. 전자올겐이나 아코디언, 통기타는 서로 잘 궁합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올겐 강의하지, 아코디언 강의하지, 통기타 강의하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잘 하시면 다른 분하고 합주도 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시라고. 제가 뭘 잘한다 못한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러시라고. 같이 모여서 한 분은 아코디언하고 한 분은 전자올겐하고 한 분은 기타도 하고 또 드럼 강의를 하면 또 좋겠지만 아이고 저 버거워서 안 돼요. 누가 그러대요. 선생님 힘든데 기타 강의를 왜 하셨어요? 그만하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음악은 독주보다 합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은 알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열심히 하셔서
멋진 연주하시기 바라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셔서 함께 음악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십시다. 은빛 바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